건설기계 설비기사 마지막 5번째 과목의 첫 번째가 뭐예요? 건설기계 일반하고 플랜트 배관이죠. 앞에서 해왔던 강의 방식 그대로 여러분들 기출됐던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핵심들만 요약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스킵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림이라든가 이런 설명들이 잘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 또 각 장이 끝나면 여러분들 핵심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 중에 여러 번 출제됐고 이런 부분들을 핵심 기출문제에서 다뤄지는데, 이 부분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의 핵심 기출문제를 같이 풀고 마지막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연도 기출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4, 5 과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정리할 때 2번 정도 해설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하시면 시험 보시는 데는 아마 전혀 상관이 없이 훌륭한 점수로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건설기계 일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건설기계 일반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건설공사를 하는 이런 장비에 대해서 기본을 배우는 거겠잖아요. 그러니까 나왔던 핵심 기출문제 위주로 그 내용을 기반 베이스로 해가지고 제가 쭉 강의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아마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장 건설기계 일반사항인데요. 각 기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규격에 대한 내용만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나왔던 거는 불도저의 중량, 불도저의 중량이 클수록 어째 작업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더는 표준 버킷 산정 용량, 요게 바로 최적이잖아요. 요것들이 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게차 같은 경우는 최대 들어올릴 수 있는 하중 용량 톤이 지게차의 뭐다? 규격이다. 그 다음에 모터 그레이더는 삼날의 길이다. 지금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상세하게 하니까 규격들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4개 정도 나왔는데, 모터 그레이더 내용이 아닌 것이 뭐 배토판의 용량이다 뭐 이런 식, 또는 중량 톤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터 그레이더가 규격이 아닌 내용으로 시험에 나왔는데, 모터 그레이더는 삼날의 길이가 뭐다? 규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어에서 여러분들 자주식이다, 뭐 비자주식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스스로 어째요? 스스로 달린다. 그게 바로 자주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자주식이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을 비자를 써가지고 비자주식은 스스로 못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용어를 갖다가 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서 하나하나씩 읽어보면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규격이 만약에 또 다른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규격에 관한 내용들은 여기에 쭉 다 다음 표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와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 되시는 거고, 요 4개가 시험에 자주 다뤄졌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건설기계의 작업능력 산정인데요. 요거는 시간당 값으로 모든 건설기계의 작업능력을 산정하는 기본식입니다. Q는 CM분의 QFE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업량을 선정할 때 이 작업량은 뭐에 비례하냐 그러면 QFE는 당연히 얘가 커질수록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이클 타임인 이 CM에는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이 수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안에 세부사항의 뭐 디테일한 내용은 묻질 않고요. 여러분들 Q가 기계 운전 시간당 작업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N이 시간당의 작업 횟수다. 이렇게
N값. Q는 일의 작업당의 표준 작업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F는 최적 변환 계수다 또는 토량 환산 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E는 작업 효율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값을 그대로 주고 계산하는 식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Q는 CN분의 QF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게 시간당 값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이 N을 갖다가 CM으로 바꿀 때 어떻게 적용을 하냐? 보시면 시간당 어째요? 이렇게 n을 주면 시간당 값이기 때문에 어째요? 사이클 타임이 1시간당 작업량이기 때문에 그대로 cm분의 qfe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클 타임이 1분이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포크레인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바가치가 있는데 요걸 퍼가지고 이렇게 상차를 퍼 올리는데 1분당 작업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째요? 1분당 이만큼 작업을 흙을 퍼 올린 개념이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겠어요? 시간으로 바꾸려면 60분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분당 작업량이기 때문에 60을 곱해주면 요게 시간당 어째요? 작업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Q는 이코르 CM분의 60 QF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요게 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수식을 갖다가 이 수식은 기억하셔가지고 문제 주어지면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1장은 가볍게 정리한 다음에 이 2장부터 이제 건설기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합시다. 2장 불도저인데요. 여러분들 불도저는 많이 봤잖아요. 그죠? 자, 불도저에서 시험에서 다뤄지는 거는 요 불도저가 스트레이트 도저예요. 스트레이트가 뭐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나아가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흙을 갖다가 앞으로만 미는 이런 도저가 바로 스트레이트 도저인데 요거는 또 무한 궤도식이다. 여러분들 요게 뭐예요? 궤도 바퀴. 여러분들 전차 바퀴가 요게 무한 궤도식이고 이 형을 크롤러형이라 한다. 뭐 뒤에 가면 요게 또 타이어형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무한 궤도식이구나. 뭐 전차에서 탱크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거는 이 리퍼가 뭐냐라는 개념도 또 시험에 나왔어요. 리퍼가 이렇게 뒤에 장착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나무 뿌리 같은 거, 암석 같은 거 파괴할 때 이렇게 암석을 파괴하거나 아스팔트 포장 파괴, 나무 뿌리 제거 작업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뭐다? 리퍼다. 요 정도 정리하시고 항상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건설기계는 많이 봐왔던 거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정리하시면 쉽게 시험에 나온 것들을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게 뭐 블레이드 요 날을 갖다가 그냥 베토판을 블레이드라고 해요. 날이잖아요. 그래서 밀으면 흙을 갖다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뭐다? 도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도저 종류에서 주행장치에 의한 분류가 첫 번째가 무한궤도식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요런 타이어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궤도식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쓰겠어요? 그렇죠. 진흙이라든가 주행이 좀 어째요? 원만하지 않는 뭐 이런 습지라든가 이런 데서 작업할 때 어떤 걸 쓰겠어요? 무한궤도식 크롤러형 타입을 쓸 거고요. 움직이기가 좋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떤 도저를 쓰겠어요? 타이어식 도저를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무한궤도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한 바퀴만 이렇게 궤도가 움직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회전 반경을 아주 작게 할 수 있고 좌우 방향전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도저를 갖다가 베토판 모양에 따라서 이 블레이드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스트레이트 도저하고 앵글 도저하고
레이크 도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반드시 움직이는 스트레이트 도저를 했었잖아요. 앵글 도저는 뭐냐면 요렇게 어째 날을 갖다가 좌우로 요렇게 바꿀 수도 있고 요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좌측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왼쪽이 앞으로 나가 있고 오른쪽이 뒤로 후진해 있는 요건 나가 있고 요건 뒤쪽으로 와 있잖아요. 각을 요렇게 만들면 이해되셨나요? 요런 형태로 어디다 쓰겠어요? 요렇게 산비탈이 있으면 여기를 갖다가 여러분들 어째 요 부분이 요렇게 도저로 어째 밀 때 오른쪽 부분을 깎아내야 될 때는 날 모양을 이런 형태로 하면 어째 이쪽 부분을 깎아가지고 이쪽이 흙을 배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도저가 뭐다? 앵글 도저다라는 거예요. 각을 갖다가 베토판 각을 조절하는 거. 틸트 도저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림이 아주 쉽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어째 상하로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쪽 부분을 갖다가 어째 깊게 더 굴착하는 거죠. 그런 도저를 갖다가 뭐라 한다? 틸트 도저라 한다. 그래서 날의 좌우 각을 바꾸는 것이 앵글 도저고 요거 위아래로 요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게끔 한 게 바로 뭐다? 틸트 도저다. U 블레이드는 말 그대로 요게 뭐예요? U자형이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다뤄진 거는 요거 도저의 종류로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을 물었기 때문에 요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습지 도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습지에서 어째 엄청 빠진 데서 질컥질컥한 데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떻게 해서 무한궤도의 요 폭을 어째요 일반 도저보다 훨씬 더 넓게 하면 어째요 접지 면적이 어째 넓어지니까 접지 압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받겠죠. 그래서 습지에서 작업을 할 때 요런 도저를 쓴다라는 거예요. 리퍼 도저는 아까 후면에 리퍼 장착된 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불도저의 작업 능력은 요게 뭐야? 사이클 타임이 1분당 요렇게 흙을 갖다가 밀어내는 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6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CM분의 60 QF이다. 요렇게 수식만 기억하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용도에 따른 분류 중에 첫 번째가 레이크 도저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레이크 도저는 앞에가 이렇게 생긴 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굳은 땅이나 굵은 돌, 나무 뿌리 등을 어째요? 제거하기가 좋은 도저가 뭐겠어요? 레이크 도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습지 도저는 뭐냐면 무한궤도의 폭을 넓혔다라는 거는 요 폭을 넓힌 거예요. 넓히면 어째 잘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지에서도 주행성을 어째 좋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게 좁아가지고 요렇게 돼 있으면 요게 어째요? 빠질 거 아니에요. 접지압이 커지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면적을 넓혀가지고 접지압을 작게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리퍼 도저는 뒤에가 뭐예요? 요렇게 쟁기날처럼 돼 있는 게 바로 뭐 리퍼 도저였죠.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불도저의 작업 능력은 1분당 이렇게 흙을 민 양이기 때문에 60을 곱하면 시간당 작업량이 나와서 Q는 CM분의 60 QFE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Q는 Q02다. 이렇게 해서 Q0는 운반거리를 고려치 않을 때의 일의 작업량이고 E는 운반거리를 나타내는 계수. 실질적으로 얘를 갖다가 밀고 흙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Q02 값을 적용하는 거예요. Q 대신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뒤쪽 수식에서 시험에 나오는 식들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작업량 Q는 어땠어요? CM분의 60 QF2였잖아요. 그런데 이 Q가 뭐였죠? Q02였잖아요. 그래서 Q0 값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왜 요 개념이 뭐냐면 베토판에서 요 날의 어째 요 폭이 L이겠죠.
배토판의 길이가 L이고요. 높이가 H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Q0 값은 LH의 제곱에다가 요렇게 이런 내용들을 해서 요렇게 구한다라는 내용이지 이걸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LH의 제곱만 요것만 이해하시면 배토판의 길이하고 배토판 요 높이가 어째요? 클수록 어쩌니까 많은 흙을 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만 비례하냐 요런 내용만 물었기 때문에 요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도저를 1회 작업할 때 사이클 타임을 구하는 1순환의 소요 시간은 무슨 내용이냐면 도저가 이렇게 있으면 흙을 갖다가 요렇게 밀어 가지고 여기에다 옮겼겠죠. 흙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후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후진하려면 여기에서 뭣도 필요하겠어요? 기어 변속 시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흙을 밀어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요걸 생각하시면 요게 아주 쉬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가 작업할 때 전진 시간, 기어 변속 시간, 후진 시간을 모두 합하면 어째요? 여기서 밀고 갔다가 기어 변속해가지고 후진해가지고 올 때는 어째요? 뒤로 올 때는 후진할 때는 훨씬 더 빨리 오겠죠. 갈 때는 흙을 밀고 가야 되니까 느릴 거고 그래서 실제 주어지는 전진 속도가 요거는 느리고 요거는 후진 속도는 더 빠르겠죠. 계산할 때. 기호 변속 시간은 당연히 주면 그대로 더해지면 되겠잖아요. 여러분들 운전면허증은 다 있으니까 속도계가 km/h니까 거리를 뭘로 나누는 거예요? 시간으로 나누는 게 바로 뭐예요?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속도 곱하기 시간은 뭐가 돼요? 거리가 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시간이니까 속도로 이동할 거리를 나눠주면 뭐가 되겠어요? 양변을 속도로 나누면 당연히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니까 운반 거리가 가령 40m였다. 요거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40m였고 움직일 때 전지는 2m/s였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2m/s 요렇게 나누면 시간이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메타 나누기 m/s니까 세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다가 후진 속도는 3m/s였다 그러면 더 빨리 갈 때는 흙을 밀고 가고 올 때는 어째요? 빈손으로 오니까 더 빠르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기호 변속 시간이 3초였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더해주면 어째요? 이렇게 갔다 온 사이클 타임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당연히 나온 내용만 저는 강의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도저의 견인 동력이 시험에 나왔는데 견인력 곱하기 여러분들 동력 H는 FV다. 수도 없이 제 강좌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으로 F 곱하기 요게 뭐예요? 거리 S였죠.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됐었나요? 시간당 얼마만큼 일을 하냐가 바로 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FV다. 그래서 견인력하고 속도 곱해주면 뭐예요? 도저의 견인 동력. 도저가 여러분들 어떤 장치가 있으면 요거를 갖다가 도저로 끌을 때 동력이 바로 뭐겠어요? 견인 동력이 되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도저 하부 구동체 구성 요소에서는 하부 구동체 구성 요소는 요게 지금 자전거 체인처럼 요걸 걸고 돌아야 되니까 스프로켓이 필요하고요. 캐리어 롤러는 위에가 있잖아요. 요게 없으면 어쩌겠어요? 요렇게 쳐져 버릴 거 아니에요. 요 무한궤도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캐리어 롤러는 요 자체적으로도 시험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상부 롤러는 트랙 아이들러와 스프로켓 사이에 한두 개가 설치되어서 트랙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게 바로 뭐냐? 캐리어 롤러. 요거를 상부 롤러라 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롤러를 트랙 롤러라 한다. 그래서 하부 구동체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또 시험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요게 바로 무한궤도, 요게 어째 이 궤도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트랙 슈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또 트랙 슈의 어셈블리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 트랙 슈를 구성하는 쭉 도는 이 어셈블리에 대해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뒷페이지에 요 내용이 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요게 무한궤도가 요거 돌리는 요 신발이 바로 뭐다? 트랙 슈다. 요렇게 이해하시고 뒤에 가서 또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림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설명들을 나머지들은 한 번씩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트랙 어셈블리의 구성 요소가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링크하고 부싱, 그 다음에 요게 트랙 슈의 일부니까 어째요? 트랙 슈 요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트랙 어셈블리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이 어째 스프라킷에 요 부분 요 핀을 갖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궤도를 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스프라킷에 감겨져 있으며 스프라킷의 동력을 받아 구동되는 게 바로 뭐다? 트랙 어셈블리다.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시험에는 링크하고 부싱, 트랙 슈, 그래서 트랙 어셈블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핵심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핵심 기출 문제인데요. 1번. 자, 스트레이트 도저를 사용하여서 산허리를 절투하고 있다. 도저 견인력이 있고 F를 줬잖아요. 그 다음에 주행 속도가 V니까 견인 동력은 FV니까 바로 여러분들 어제 바로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20 곱하기 5니까 100kJ/s니까 킬로줄이니까 여기에 킬로와트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동력 H는 뭐다? FV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건설기계의 규격 표시 방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규격이 불도저가 작업 가능 상태의 중량 톤으로 나타냈었고, 로더는 노도의 이 부피 최적으로 나타났었죠. 보존 버킷에. 지게차는 들어올림의 용량 최대 얼마까지 들어올 수 있냐, 요게 바로 지게차 규격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터 그레이더는 제가 3날의 길이로 규격을 표시한다. 그래서 시간당 작업 능력은 아니니까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3번. 불도저가 30m 떨어진 곳에 흙을 운반할 때 사이클 시간을 구하라, CM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전진 속도가 2.4km/h잖아요. 그러니까 2.4km/h예요. 그런데 얼마예요? 거리가 30m니까 요거를 갖다가 뭐예요? 초 단위하고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미터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타는 1km는 몇 메타예요? 1000m다. 이렇게 해서 킬로미터를 먼저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뭐예요? 변속에 요하는 시간을 초로 줬기 때문에 초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시간은 3600초죠. 그러니까 아우 없애지고 어째요? 3600분의 1000 곱하기 2.4 한 다음에 30m 요거 나누면 어째요? 전진하는데 흙을 밀고 가는데 운반할 때 가는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진할 때 시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속에 요하는 시간이 12초를 더해야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걸 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별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12초고요. 그 다음에 후진 속도는 뭐예요? 요게 3.6km/h니까 몇 메타를 후진하고 와야 됩니까? 30m를 와야만이 사이클을 완성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거 다시 여러분들 단위 환산해 가지고 요렇게 하면 어째요? 답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4번. 도저 종류가 아닌 것은 크레인 도저. 크레인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도저가 뭐였고, 레이크 도저가 어째 여러분들 흙뿌리 같은 거, 아니 나무 뿌리 같은 거 여러분들 파낼 때 굉장히 이렇게 포크가 크게 달렸던 게 레이크 도저였죠. 앵글 도저 뭔지 알죠? 각 조절하는 거.
좌우로 배토판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쉽게 문제들을 푸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지면에 접촉하여 바퀴 역할을 하는 트랙 어셈블리의 구성 요소는 링크하고 부싱하고 트랙 슈가 있었잖아요. 세그먼트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뭐냐면 하부 구동체의 구성 요소지만 트랙 어셈블리의 구성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6번인데요. 도저에서 캐리어 롤러가 뭐였죠? 여러분들 요게 상부 롤러였잖아요. 그래서 무한궤도가 어째요? 처지는 것을 어쩐다? 방지한다. 트랙이 처지는 걸 방지하는 것이 바로 상부 롤러, 캐리어 롤러였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고요. 7번인데요. 무한궤도식, 크롤러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에서 하부 구동체 구성품이 아닌 것은 트랙 롤러는 요게 하부 롤러죠. 캐리어 롤러는 요게 상부 롤러잖아요. 그 다음에 스프라켓이 어째요? 트랙 슈를 갖다가 구성품들을 어째 쭉 감아쥐고 돌리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부 구성품이 3개가 되겠고, 클러치는 여러분 요게 상식적인 개념이잖아요. 여러분들 클러치는 어디 뒀습니까? 수동 기어에서 여러분들 기어를 갖다가 연결하거나 어째요? 떨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클러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하부 구동체 구성 요소가 아닌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동력 전달 기통이 뭐겠어요? 클러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8번에서 불도저의 작업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다. 작업량에 비례하는 변수로 짝지어진 것은 작업량 Q는 CM분의 60 QF2였잖아요. 요게 Q02였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Q0 값에가 LH의 제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이드 폭도 비례하고 통판 용량도 비례하고 작업 효율하고도 비례하고 토량 환산 계수 F하고도 비례했잖아요. 그런데 사이클 타임 얘하고는 어쩐다? 그렇죠.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답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2장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시니까 어때요? 뭐 그림으로 잘 정리하시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알겠죠?